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나의 토끼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듯 경영자의 기업 운영법도 매우 중요한데요. 때문에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으로 기업의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정책을 악용하는 좋은 점을 찾기 어려운 조어소 기업들의 꼼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부 입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이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업을 선별해 대가를 지불하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합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이 입찰을 통해 그 자격을 검증받고 정부와 거래를 진행하는데요. 형평성을 고려해 지나치게 한 기업에 그 자격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합니다. 조어소 기업은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꼼수를 보입니다. A 기업은 정부 입찰 전문가를 대동해 이번에 제법 커다란 사업의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공공기관의 노후화된 환기시설과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이죠. 경쟁자로는 이 분야에서 업력이나 가성비로 만만치 않은 땡땡 기업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땡땡 기업으로 사업권이 넘어갈 것이라 예상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A 기업은 땡땡 기업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정부 입찰 전문가의 지시를 잘 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는 놀랍게도 큰 이슈를 일으켰는데요. 이유는 A 기업이 서류상으로는 환기 시스템과 냉난방기를 충분히 제공할 업체로 보였지만 사실 미용 제품 전문 제작 업체였다는 것이었죠. 그럼 이 사업은 망한 것일까요? 놀랍게도 공공기관에 환기 시설을 제공한 업체는 땡땡 기업. 뒤늦게 재검토를 통해 적합한 업체가 다시 선정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A 기업은 자칭 정부 입찰 전문가라 소개하는 브로커를 통해 사업권을 따냈고 그 사업에서 일정의 이익금을 챙기고 땡땡 기업에게 하청을 준 것이죠. 땡땡 기업이 사업권 경쟁에서 밀려 본 손해는 고스란히 인건비에 반영되어 그 기업의 직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A 기업과 같은 꼼수는 현재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의 세심한 심사 과정이 필요하지만 자칭 이 나라 일은 전부 보시느냐 바쁜 그분들이 서류의 재검토는 한동안 힘들 듯 보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여성기업 지원 정책입니다. 여성이 비교적 남성보다 사회 진출 기회가 적다고 판단한 시절에 생긴 정책으로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여성이 대표로 있는 기업에 감세 혜택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나아가 정부에서 구매하는 제품도 여성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라는 지원책도 있죠.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원 정책에 가산점이 주어지며 심한 경우 몇몇 지자체에서 여성 기업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꼼수를 부립니다. 문제는 지금 소개해드릴 B기업이 그런 꼼수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자체가 자신들의 평판을 위해 여성이 운영하는 기업의 비율을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경쟁력에서 밀리는 여성 기업은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러한 여성 기업들의 폐업은 법률로 정해진 이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질타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자체는 꼼수를 생각해냅니다. 멀쩡히 운영되고 있는 기업을 여성 기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미 대표가 남성이 건실한 기업에게 대표의 여성 가족이나 전문 여성 CEO로 교체해 여성 기업 지원 정책을 누리라는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기업은 폐업 처리나 대표의 교체로 여성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앞에 소개한 정부 지원을 누리게 됩니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브로커가 있고 이를 연구한 브로커는 전문가를 자처하며 다른 기업들도 여성 기업으로 바꾸어주며 수수료를 챙깁니다. 때문에 여성 기업 지원 정책에 쓰이는 국세는 조금씩 늘어나며 다른 기업에 제공될 지원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판별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와 회사명으로 검색을 시도했을 때 나오는 대표의 이름이 다르다? 거기에 여자 이름이면 빼박입니다.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는 이는 그 회사에 실질적으로 근무해야지만 적발이 가능하다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중소기업청 관계자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시찰을 나가실 때 이런 점을 못 느끼셨다면 둘 중 하나겠죠. 그 회사는 완벽하게 시찰자를 속였거나 그런 거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세상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부담스러우셨겠죠. 마지막 이야기는 중소기업 저리 대출입니다. 지금은 고금리를 향해 달려가느라 잘 보이지 않는 꼼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정책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누리는 혜택은 아니지만 이런 대출의 기회나 자격은 가끔 찾아옵니다. 보통은 회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면 거절하거나 다른 기업의 혜택을 보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C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금리로 땡길 수 있는 대출을 최대한 받습니다. 그 돈은 회사 운영이나 개선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C기업에는 당장 필요한 개선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대표는 이 대출을 왜 받은 것일까요? C기업이 대출을 받은 시기는 부동산이 폭등을 겪기 전이었습니다. 대표는 풀로 땡긴 대출금을 회사 명의로 건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물론 명목은 사무실이나 상가 건물이면 회사 부지 확보로, 주택이나 아파트면 직원의 숙소 확보 정도로 둘러댑니다. 그렇게 구입된 부동산은 임대업을 통해 회사의 수익을 올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조어소 기업이 어떤 곳입니까? 새롭게 생긴 수익은 대출의 원리금을 갖고도 남기에 처음에는 대표와 그의 가족이 끄는 법인 차량이 바뀝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늘어난 회사 수익에 대해 약간의 금일봉을 직원들에게 푸는 대표도 있겠으나 그들 역시 다른 주머니를 찹니다. 거기에 부동산이 폭등해 건물이라도 팔리게 되면 대표는 엄청난 차익을 얻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이자로 확보한 대출금이 대표의 부동산 투자 시드머니로 이용되는 꼼수입니다. 그 밖에도 C기업처럼 대출 한도가 높지 않은 회사도 일단은 중소기업 지원 대출을 받아 부동산보다는 진입하는 시드머니가 낮은 주식이나 코인에 사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어소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을 악용하는 꼼수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하루아침에 회사 대표가 대표의 딸로 바뀐다든지 회사가 갑자기 이상한 곳에 빌딩이나 아파트를 사는 현상은 조어소 기업에서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또한 전혀 관련 없는 사업권을 따내 관련 업체를 하청으로 두면서 그들에게 가는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도 또 다른 조어소 기업을 생성하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직접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라면 쉽게 발견하고 정책 관계자도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적발할 정도의 일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느라 바쁘신 건 알겠는데 여러분의 급여가 국민들의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그 돈이 헛되이 낭비되어 점점 줄어든다면 언젠간 여러분의 급여도 줄지 않을까요? 건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할 지원책이 조어소 기업들의 뒷돈으로 변모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막나의 도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